예,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실적이 잘 나왔었던 기업들, 기업 탐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왔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대호 기자가 지난해 하반기에 다녀온 기업들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리뷰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다녀온 기업이 한두 개는 아닐 테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작년 하반기 위주,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현재 상태는 좀 어떠한지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기업이 그래서 GNC 에너지. GNC 에너지가 작년 거의 하반기 처음 했던 기업인데요. 한 네. 7월 7일쯤에 방송을 했었죠. GNC 에너지가 사실 지난해에는 다소 그 비상발전기 수출이 조금 부진해서 작년 실적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실적으로 한번 보면 상반기 매출이 571억 원, 영업이익이 한 30억 원 가까이 나왔고요. 요게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그리고 32.5% 이렇게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은 55.7%, 영업이익은 약 79% 급증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인 건 이 GNC 에너지의 그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수주 잔고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1분기 기준으로 한 640억 원대였는데 2분기 말 기준으로는 690억 원대, 거의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도 또 내년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 그 수주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작년에 인수한 자회사 하나가 있는데 코텍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 연결 영업이익 많으면 한 10억 원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한 2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사주를 찍었는데 주식 보상 비용 한 6억 원 이상이 네. 일시적으로, 회계적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다소 조금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GNC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뭐 방송에선 얘기 안 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대호 기자가 기업 탐방을 하는 기업은 꼭 주가가 잘 나가더라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늘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렇긴 해도 뭐 꽤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항상 좀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9월 8일에 방송을 했었던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였던 것 같아요. 주가 수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잖아요. 네. 또 산업 사이클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그 기업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환경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온미디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좀 대표적인 예였는데 이게 뭐냐면 방송 즈음에 작년 9월에 한 1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 작년 말에 14,000원대까지 아주 급등했다가 예. 최근에는 8,000원대까지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게요. 그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또 최근에는 기가지니 같은 AI 셋톱박스, 예. 그 AI 스피커. 그렇죠. AI 스피커, AI 셋톱박스 만들고 있는데 많이 팔려요. 통신사들도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고 양쪽으로 네.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는 파는데 팔아서 남기는 돈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유가 뭐냐면 매출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반기 매출이 2,7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나 줄었어요. 원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이 AI 셋톱박스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네. 한데 그 전체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이익률이 안 좋아졌던 거고요. 향후 그래서 포인트 역시 반도체 가격이 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한번 나왔는데 향후 메모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과거처럼 이익률 5, 6%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가파른 매출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의 네. 매해 그 1,000억 원대 앞자리수를 바꿔가고 있어요. 2012년도에 1,900억 원대에서 13년도에는 뭐 2,800억 원대. 이후에 매년 이렇게 3,000억 원대, 그러게요. 4,000억 원대, 5,000억 원. 올해는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또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고 다만 그 이익률 또 그거를 좌우하는 반도체 가격. 최근에 스팟 가격 조금씩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주가도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돈 주고 사기보다는 프로모션으로 선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작은 것들. 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되고 정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정보 보안 기업인 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상황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상반기 매출만 보면 263억 원, 요게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1억 원, 한 37% 전년 동기 대비 준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게 역기저 효과가 담겼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통신사향 매출이 많이 있는데 보통 통신사들의 매출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많이 몰렸었고 예. 해서 올해는 원래대로 상반기가 아니라 그 매출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역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반기로 가면 반대로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이고요. 사실 윈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예. 기사로 쓰면은 뭐 일본에서 본다고 그래서 약간 조금 민감해하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방송은 잘 안 볼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향 그 매출 2011년부터 이 회사가 네트워크 그 보안 장비를 교체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윈스가 처음으로 일본 최대 통신사에 뚫었었고 이제 그 교체 시기가 오는데 최근에는 그 개념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거의 실무적인 계약만 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가에서는 요 매출만 한 향후 한 2년간 300억 원 규모 매출을 보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뭐 향후 수주 트렌드 감안시에 올해 연간 800억 원 매출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뭐 이름 다 얘기해놓고 자막은 N사로 나가긴 했네요. 텍스트는 예, 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모멘텀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네. 11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BMT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실적이 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BMT는 뭐 주가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가장 꾸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그래도 좀 꽤 예. 괜찮게 나오는 BMT인데요. 방송 당시 주가가 5천 원대였는데 지난 3월에는 12,000원까지 올랐었어요. 예. 2배 넘게 올랐었고. 근데 최근에는 8,000원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내고 있고요. 상반기 매출 410억 원, 영업이익이 48억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약 50%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반기 만에 매출이 그 지난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요. 2016년 수준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예상한 올해 실적이 매출 780억 원, 영업이익이 92억 원 수준인데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매출 8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돌파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기존의 그 이제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매출은 대부분 유틸리티용 피팅 밸브, 그러니까 산업용에 들어가는 피팅과 밸브가 이끌었는데 예. 이제는 차세대 성장,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클린룸에 들어가는 UHP 밸브, 지난번에 보였던 아주 깨끗한 네. 밸브와 피팅 장비들 있잖아요. 예. 그거랑 LNG 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밸브, 뭐 스마트 분전반 이런 것들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해놨던 것들이 이제 막 성장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예, 이 기업도 저희가 또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2월 8일에 방송됐었던 TPC 메카트로닉스입니다. 여기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공장 자동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공합기기를 하는 TPC 메카트로닉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약간 투자 집행 속도를 조금 슬로우 다운 예. 시켰었어요. 그 영향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매출도 빠지질 않았거든요. 상반기 매출이 509억 원, 영업이익이 21억 원 각각. 매출은 1.37% 늘었고요. 이익은 7.75% 늘었습니다. 이익이 더 좋아진 거는 매출은 거의 큰 변화가 없지만 원가를 절감하고 또 관리 효율을 높여서 이렇게 이익을 더 잘 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신규 시장도 계속해서 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인데 LG 디스플레이 그 광저우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일부 수주를 했고 네. 또 BOE라든지 차이나스타 쪽을 또 새롭게 뚫면서 관련 매출도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 집행을 더 많이 하겠다. 예.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의 공장 자동화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일단은 TPC에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대호 기자가 직접 지난해 하반기에 다녀왔던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